서울시 교육청이 LG CNS와 손을 잡고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코딩 지니어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코딩 지니어스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코딩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화 교육팀의 김영일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코딩 지니어스 프로그램.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LG CNS 같이 하는 거죠? 예. 이거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까? 예, 어떤? 맞습니다. 네.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서 LG CNS가 먼저 사업 제안을 해서 서울시 네. 교육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코딩이라는 말은 뭐고 지니어스라는 말이 뭔지 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죠. 예. 네. 코딩이라는 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말을 건네야 되는데 네. 말을 건네기 위해서는 또 언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언어를 만드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우리 중학생들에게 예. 그 컴퓨터 언어를 만드는 과정을 교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코딩 교육이죠. 맞습니다. 언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중학생들은 일단 좀 쉬운 과정, 쉬운 언어들을 통해서 네. 먼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블록형 언어도 있고 네.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로 하는 텍스트형 언어들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언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코딩 언어 여러 가지 언어가 예, 있다고 해서 예. 블록형 언어를 예를 들면 우리 중학생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네. 뭐 이동하는 장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걸어간다든지 뒤로 돈다든지 뭐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텍스트로 쳤지만 지금은 블록을 갖다 끌어다가 놓음으로써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그런 블록형 프로그램들이 최근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 프로그램도 짤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만들 수 간단하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블록 내려오는 거 톡톡 치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코딩 교육이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이제 뭐 컴퓨터 기사가 되거나 뭐 명령어를 외우려고 하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이 뭐 논리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융합적 사고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딩 교육이 좀 더 넓게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크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논리적 사고를 굉장히 발달시킬 수 있는 그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교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차 구조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를 쭈르륵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는 부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게임 같은 것들도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딩 교육이 논리적 사고나 창의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는 소프트웨어를 짤 때 그 언어로 이제 그것을 구성하면서 짜는데 뭐 처음, 둘째, 셋째 단계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찾을 때 어디에 뭐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찾을 때 이게 앞에서부터 찾을지 뒤에서부터 찾을지 중간부터 찾을지 아니면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에서부터 찾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들로부터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발생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찾을 때와 정렬되지 않았을 때 찾을 때 이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아이들한테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융합적 사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정보교과지만 음악 같은 경우에 그 음악의 그 리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작곡을 통해서 작곡할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작곡을 할 수도 있고요. 미술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랜덤 함수라고 무작위라고 하는 함수들과 어떤 특정 규칙을 섞어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또 재미있는 작품들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 작품들을 만들 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무작위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재미있는 특성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자가 그 지금 받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상당히
그 비생산적인 소비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은 실제로 우리나라는 좀 하여튼 뭐 늦었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 교육 과정에 다 도입됐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던데요. 그것이 그런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 학사님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유행하고 있는데 대선의 후보들이 얘기 많이 해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 분야들을 다 쪼개보면 실제로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로 규합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고입니다. 사고. 사람이 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사고. 그래서 아마 그 기업들도 아마 기업들 순위를 보면 대부분이 IT 기업들, 그 생산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는 이 사고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역량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코딩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뭐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일찍부터 이런 부분들을 전 교육 과정에 넣었다. 그런 맞습니다. 이게 뭐 일자리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발표를 많이 하는데 이 일자리가 단순 일자리는 많이 사라진다고 하고 또 고급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고급 일자리가 저희 그 코딩 교육하고 많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TV 같은 데도 보시면 제일 이제 많이 방송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뭐 인공지능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일들이 직업을 가진 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이제 많이 줄어들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미래 직업을 대비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그걸 집어넣어서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코딩 지니어스 프로그램, 코딩 교육이 2018년도부터 전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지니어스 프로그램하고 의무화하고는 사실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자유학기제 사업이라고 하는 대비 위해서 이게 이제 지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맞습니다. 그것이 코딩 지니어스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뭐냐면 진로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여건이 진로 쪽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와 이렇게 연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차원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필수화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교육 과정이라는 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부터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그 지침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5, 6학년 기준으로 각 17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코딩 교육을요? 예, 맞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부터 34시간 이상을 코딩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심화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정보라는 과목이. 근데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바꾸면서 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냥 선택 그렇습니다. 수준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그 자유학기제가 있으니까 그때 시범적 성격도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딩 지니어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보시고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군요. 그렇다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 코딩 교육이 2018년도, 19년도부터는 초등학생, 중학생부터는 주로 30시간, 10몇 시간, 17시간 의무화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궁금한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해야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 또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테고, 교원도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교원의 역량도 또 중요할 거고, 이 네 가지 크게 주안점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은 저희가 내년부터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저희 쪽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재로, 그다음에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창의재단에서 저희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약간 미비한 학교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저희 서울시 교육청이 대응 투자 방식으로 해서 지금 미비된 학교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뭐 PC가 필요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PC 또는 뭐 탭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탭은 제한성이 조금 있어서 현재로서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PC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1인 원 PC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규 임용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게 수급의 문제점 때문에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방법을 좀 취해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계속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역량 강화 연수도 원격 연수, 그다음에 집합 연수, 초등학교 교원, 그다음에 중학교 교원 꾸준히 지금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 고등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새로 임용돼야 되는 선생님들, 현직 교사들에서 예,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초등학교는 주로 5학년, 6학년 선생님들 주로 많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5, 6학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희는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교원 전체 30% 이상을 원격 연수를 좀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원격 연수라는 것은 직접 연수원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교과 선생님들 거의 전원 집합 연수를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요. 예.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코딩 교육을 2019년도부터 시키신다 그랬죠? 예. 네.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점들이 주안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교과서를 보면은 네. 일단 크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보 사회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정보 사회 윤리는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기초 지식은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코딩 교육도 포함되어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17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다 운영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서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코딩 교육 쪽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7시간이라는 건 한 학기당 17시간을 면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17시간, 5학년 17시간, 6학년 17시간 이렇게 너무 적네요. 좀 적은 하다 말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네요, 느낌에. 중학생들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까? 중학교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문성으로 안 들어가나요, 좀? 중학교까지도 지금 교과서가 대부분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업을 좀 저희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게 하는 수업을 저희들이 이제 선호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블록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중학교까지는 좀 전체적인 기초적인 수업이라고 좀 보시고요. 고등학교로 가면은 텍스트 기반형 이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C 언어가 제일 많이 하고요.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 그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초, 중, 고 단계별로 이렇게 쭉 자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그런데 선택 과목이라고. 예, 맞습니다. 선택 뭐 과목. 예를 들면 세계 역사나 뭐 그런 식으로 역사는 이번에 필수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긴 한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그럼 제가 속한 학교에서 만약에 정보 교과가 없다면 제가 정보 수업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좀 추진하려고 하는 방침이 클러스터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역 간 묶어서 저희 학교에 교과가 없는 경우는 옆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가 되는데 아직 본격적 실시는 조금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그 코딩 교육의 중요성들, 향후에 이제 미래 세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뒤늦게 뭐 굉장히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늦은 감이 있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의 교육과정이 언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앞에는 연도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7, 2009 개정 교육 과정 때 네. 이 정보 교과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선택이 많이 그때는 선택 과목이었었는데 그랬어요. 예, 선택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필수화돼서 차근차근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이러한 그 정보 교육, 예. 코딩 교육의 중요성들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럼 나중에는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 네. 필수 과목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아직까지는 교육 아니고.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뭐 짧은 기간 안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길게는 6년, 7년도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었기 때문에 2020 개정 교육 과정 정도에서 이제 필수화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클래스 형식으로 이제 묶어서 내가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을 때 네. 주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혹은 방과 후 수업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인근에 있는 대학에 요즘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학에서 미리 가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충분히 환경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솔깃 드는 생각인데 네. 그냥 일부 대학에서 네네. 이 코딩 교육에 대한 이수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뭐 우선 좀 특혜를 준다 그러면은 이게 네.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네. 바람이 일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네. 중심 대학이 지금 15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네. 그 선정되어 있는 그 대학들이 네.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우수한 학생들을 좀 뽑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그래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중요한 입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찬성 반대 또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론이 나오나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달가운 학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용이라고 그러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부모들이 잘 들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교육 항상 단어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어떤 이슈화가 되면 네. 사교육이 항상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딩 교육도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강남에서 상당히 학원들에서 어린 아이들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뭐 중요성을 인식한 부모들이 벌써부터 우리 자식 챙기기 시작했군요. 중요한 거는 맞지만 중요한 건 맞지만 너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들어가면서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잡으신 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정도의 맞습니다. 예. 그런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 정도, 그런 바탕교육 정도를 넣으셨다는 거군요. 자,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그 코딩 교육의 중요성, 뭐 장학사님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요. 네. 예. 일단 이 코딩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과는. 그래서 다른 교과들하고 저는 이제 정보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한 15시간, 30시간 정도만 연수를 받으시면 네. 융합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아까 제가 음악, 미술, 네. 음악이 많이 예를 들었는데 프로그램하고 같이 섞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수업도 재미있고 네. 아이들의 논리력이나 창의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진짜 이 생각을 잘해야 창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작가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창의력이 발휘된 내용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뭐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처럼
자기 적성 분야도 있고 이렇게 또 수준에 맞는 그 학습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네. 전반적으로 교육이 좀 정리가 좀 잘 돼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이 자꾸 꼬이네. 네. 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그 중요성들, 이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강남에서 이 사교육 벌써 시작한다는 말을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측면도 상당히 있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